그래서 715번을 통해서 한번 봐보면은 자, P 점이 나타나는 동경 OP가 저런 삼각값을 다 결정을 한대요. 자, 그러면 저 점의 위치를 먼저 찍어볼게. 마이너스 8,15 한 요 정도 되겠죠? P가 마이너스 8,15. 자, 그래서 그걸 이은 이 동경, 노란색 동경이 어떤 시초선과 세타라는 앵글을 구성하는데 그 앵글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해서 적당한 계산을 하라는 문제죠? 어렵지 않은 문제고. 자, 근데 선생님 삼각형이 뭐 이렇게 헷갈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면 부호하고 나눠서 할 거니까. 자, 지금 이 노란색 동경은요, 사인 영역에 있어서 사인만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만 보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8이고, 그 다음에 여기 15고, 여기 8이니까 3, 4, 5가 아니구나. 17이요. 8대 15 대 17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서 계산할 때는 굳이 이제 그냥 이것만 써줘도 돼요. 저기 사인 세타 이렇게까지 안 써도 되고. 사인 값은 17분의 15. 바로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17분의 15니까 요거는 15가 될 거고, 탄젠트는 8분의 15니까 30이 될 거고, 코사인은 17분의 8이니까 요게 8이 돼서 12이 될 테니까. 근데 절대값. 근데 이제 부호를 계산을 해줘야 되죠? 네. 그 사인이 지금 사인만 플러스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얘는 여기가 이제 바뀌죠. 17분의 8이니까 8이 했으니까 8이 마이너스 8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로 바뀌죠.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죠. 3으로 나오겠죠. 15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저 이거 라이트 쌤 할 줄 알고 뽑아줄게 그러면. 네. 일단 여기 앞에서 같이 봐봐. 그 다음 716번도 한번 같이 가보죠. 자, 삼각형 ABC에서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 그 다음에 BC의 연장선과 그 수선의 발이 수선이 만나는 점,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각 A, B, C 여기가 세타라고 정의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저거의 값을 구하면 일단 5대 12대 13을 이루게 되죠. 네. 내가 세타라는 각은 알 수는 없지만 세타는 요 각을 세타 다시라고 했을 때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다시니까 요걸 갖고 우리 그 보각의 정리를 이용해서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사인 값부터 구해보면 사인 세타는 일단 사인이 13분의 12죠. 네. 근데 부호가 이거 얘가 실제로 예각이죠. 예각 취급해도 되고. 그러니까 사인의 영역에 있는 거야. 누가? 얘가 이 각이 사인의 영역이어서 사인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인데 마이너스, 탄젠트는 5분의 12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놓고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문제죠. 이렇게 가봤고. 근데 탄젠트 세타면은 네. 사인이랑 코사인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탄젠트도 역수돼요. 그 무슨 말이야? 5분의 12. 근데 잘못 봤어. 그런 거지? 그러면은 왕중호가 아닌 문제들은 숙제. 오케이? 왕중호 아닌 문제 숙제고, 거기 그 왕중호 달린 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고 나서 잠깐 우리 이 두 문제 포인트를 좀 봐볼까? 여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717번에 어떤 내용이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y는 x에 대해서 어떤 그 동경이 그리는 선을 대칭을 했어. 이 대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 y는 x의 대칭이 이루어지는 거 우리 일단 익숙한 xy 좌표계에서 뭔가요? 1,2가 y는 x 대칭이 이용이 돼주면은 그냥 xy 좌표를 바꾸는 거죠. 그게 이제 동경에서 어떤 역할을 미치냐면은 그러니까 xy가 바뀌는 거잖아. xy 바뀌는. 자, 사인의 정의가 뭐였냐면 사인 세타는 r분의 x였어요. 코사인은요. r분의 y 소리. r분의 x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xy가 바뀐대. 사인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사인이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가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포인트를 잡고서 이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냐? 힘들게 그 식을 다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 이 부편이 이렇게 바뀌었네.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이제 y는 x가 대칭해서 이루어진 관계이니까 내가 얘를 코사인 베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그 2 코사인 베타 그리고 탄젠트는 그 어떤 관계식으로 고칠 수 있냐면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로 고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는 이 사인 베타를 계산해내면 되는 거죠. 이러한 포인트 짚고 가자고. 왜냐면 이런 걸 짚고 가지 않으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진짜 고생해서 사인 알파 따로 구하고 코사인 베타 따로 구하고 이거는 수학에서 추구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학습 방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진짜 대단한 얘기인데 우리 그 직선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라는 데이터를 구할 때 이제 뭐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석이잖아. 근데 이 탄젠트를 보면요, 이 식과 탄젠트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앵글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앵글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무조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탄젠트의 식을 돌려보면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이미전 xy에 대해서 x분의 y 그러니까 다른 비교 대상이 되는 점이 이제 원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탄젠트 세타는 결론적으로 원점과 어떤 이미지점 사이의 그 기울기와 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정을 하셔도 돼요. 기울기라는 데이터가 필요할 때 앵글을 알면 탄젠트를 때리면 부호까지 정확하게 나온다. 끝.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보시면 그 논리가 적용된 게 이제 요건데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죠.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직선의 방정식이 이미 삼각함수 값을 다 준 거야. 무슨 말이냐? 여기서 암산으로 넘기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10이 이렇게 바로 나와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저 사인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가상의 삼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놔야 되죠? 그러면은 탄젠트만 알아도 사인이랑 저걸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앵글을 줬기 때문에 사인만 플러스인 앵글로 줬기 때문에 나머지 절대값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5분의 10이니까 잠깐만 12분의 5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얘는 플러스 5가 되고요. 코사인도 마이너스니까 13분의 5 마이너스 5
뭐지? 이렇게 되는 건가? 아 이거 거꾸로 썼으니까 12분의 5 다 뒤집어야 되죠? 12분의 5 5대 12대 13 그러면은 13분의 1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 그래서 마이너스 7 요렇게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었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유는 각은 탄젠트 세타는 무조건 각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무조건 기울기와 같다. 이 포인트랑 그리고 y는 x 대칭을 했다면 어떤 그 동경점에 대해서 그러면 x, y가 바뀌면 그 정의에 의해서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그거의 역수로 바뀌게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봤어. 탑까지 한번 내보세요. 되게 좀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731번 답 단순해 보이진 않죠? 자,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메모했던 그 세 가지 성질만을 이용을 해보고 자, 1번을 이용하면 좋겠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우리 식을 이렇게 쓰자. 그냥 C만 쓸게요. 1 플러스 S 여기는 1 마이너스 S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S의 제곱 그럼 이게 C의 제곱이니까 C만 남게 되죠? 근데 지금 뭐야? 잘못 썼구나. 이게 아니지. 다시. 이거 합차 공식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아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었기 때문에 코사인의 역수의 제곱에서 탄젠트의 제곱을 빼주면 1이 나온다. 이 식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1인 거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은 아까 내가 이제 따로 노란색으로 필기했던 그게 저게 되죠? 네. 저기 있는 1을 어떻게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언뜻 보면은 이거를 뭐 합쳐로 바꿔야 되나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는데 보통은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이런 거를 숫자로 바꾸는 것만 익숙했을지 모르지만 이걸 거꾸로 보게 되면 자, 니은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S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SC 분모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그래서 쓰면 S 플러스 C의 제곱 분의 저거는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S 더하기 C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S 이거 하나 약분이 돼서 정리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거는 위아래로 코사인을 곱해주면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C S 플러스 C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다 사라져서 0이 나오네?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디귿 자 디귿은 일단 EAB를 먼저 해보면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 요거를 해주게 되면 자, 오른쪽 것들만 제곱을 해주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해서 1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제곱 저 부호가 이게 맞는 건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일단 제곱한 것들을 나열을 해보면 S 제곱분의 1 더하기 S 제곱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C 제곱분의 1 C 제곱 자, 요거를 이제 정리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C제곱분의 1이 지금 당장 보이는 방법은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자 먼저 C제곱분의 1이 1 플러스 T제곱이니까 얘랑 만나서 1이 나오게 돼요. 네. 그 다음에 S제곱 C제곱해서 1이 나오게 되고 그럼 지금 정리된 거 제거해주면 요거 정리됐고요. 네. 얘하고 정리됐고요. 이렇게 자, 그럼 S제곱 마이너스 T제곱만 남게 됐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그냥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었으니까 얘는 S제곱분의 C제곱이 돼서 자,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은 S제곱분의 1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S제곱이어서 얘도 1이 돼버리죠. 이렇게. 네. 이제 얘가 결론적으로 3이 돼버린다. 3에서 2를 빼니까 답은 1 나오는 거 맞게 되죠. 네. 디귿을 맞게 된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겠네요? 네.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 732번도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데 자, 얘도 우리 이 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은 1이다. 딱 그 식이죠? 네.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봐주게 되면 1이다. 네.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도 1이고 이렇게 쭉 1씩 커플이 50개가. 몇 쌍이 있는지 보면 1부터 99까지니까 100의 절반이니까 50쌍이 있는 거죠. 네. 답이 4번. 그래서 보여져 있는 식에 펼쳐진 거에 쫄지 말고 저 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다. 자. 자, 그 나머지 문제는 여기서 못 풀면 좀 숙제를 해보시고 그럼 이 문제를 봐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사인하고 코사인의 합을 알면 곱을 알게 되고 곱을 알면 차까지 알게 돼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둘을 알 수 있는 그런 한 줄 요약이었다. 자, 차가 나와 있죠? 네. 그러면 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곱도 구할 수 있고 합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한번 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는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S-C의 제곱은 1 더하기 S 1 마이너스 2SC. 자, 얘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S 따라서 SC는 얼마다? 8분의 3이다. 자, 이렇게 하나 캐치 해주시고 그다음 S 플러스 C의 제곱은 1 더하기 2SC니까 4분의 3이어서 4분의 7이죠? 네. 그러면 S 더하기 C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라는 건데 네. 1사분면의 각이니까 플러스인 게 결정이 되죠. 네. 그래서 아까 한 줄 요약했던 것처럼 차라는 단서 하나만으로 곱과 합을 알 수 있다.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라. 곱 8분의 3. 그 다음에 요거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곱분의 SC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해서 곱 역수한 거니까 3분의 8. 합은 2분의 루트 7. 이 조건 없으면 마이너스 가능성도 있다. 특정하지 못한다. 네. 탄젠트는 자, 탄젠트가 나왔어요. 탄젠트. 탄젠트는 어떻게 구하죠? 저기 수학상에서 그 연립방 그거 맞아. 말하는 그거야.
x 더하기 y가 몇이고 x, y가 몇일 때 그 제3 내기변수인 t를 이용해서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을 x, y로 생각할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인과 코사인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t에 관한 식에 세울 수 있게 되고 그 뭐야 프리패스 뭐야 근의 공식 써서 두 근을 나눠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 자, 자, 합이 얼마였어요? 4분의 7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합이 4분의 7. 그 다음에 곱이 8분의 3이었어. 자, 그러면 t 제곱. 그래서 합이 4분의 7이니까 4분의 7t. 그 다음에 8분의 3 이퀄 0. 자,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이 t1이 이제 사인, t2가 코사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합이 4분의 7이에요. 아, 2분의 2째. 양분에다가 일단 그 8을 곱해줘 볼게. 8t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7 t 플러스 3 이퀄 0. 자, 이거를 내가 b 다시 마이너스 2 루트 7 판별식이 아니라 저기 그냥 근의 공식을 써볼게. 짝의 공식을. 그러면은 8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7에 28 마이너스 24 즉 여기 뭐야 루트 4니까 2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t가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1에 4분의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어떤 게 사인인지 어떤 게 코사인인지를 특정을 해야 되네. 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사인에서 코사인을 뺀 게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사인 세타가 4분의 플러스를 가져와 주시고요. 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져와 줄 거예요. 그럼 범수를 해주게 되면 탄젠트 세타는 코분의 사인이니까 자 이렇게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러면 이거 켤레를 곱해주게 되면 6분의 저거의 제곱이니까 8, 2 루트 7 이렇게 되고 그럼 3분의 4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맞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실 추가할 수 있다. 자, 얘랑 뭐 이거 역수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알면 저 네 개 다 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요약해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연립방정식 요거 이용해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계산 문제는 가치가 없지 않아. 여러분들이 계속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니까 숙련도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계산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초점으로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하시고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교훈이 녹아 있거든. 그 교훈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740번에서 봤던 교훈, 750번에서 봤던 교훈이 짬뽕돼 있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된 어떤 교훈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 있는 상태로 가고 경험해보지 못한 교훈이 이제 신유형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였었고 그래서 문제에서 수학 시간이지만 마치 국어 시간처럼 그 문제의 교훈을 좀 메모를 해놔라. 그러니까 역수니까 그 역수를 그냥 탄젠트로 쓰세요. 탄젠트까지 구할 수 있다. 그냥 이것도 공개면 같이 나오면 자, 이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C분의 S 더하기 S분의 C니까 SC분의 1이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자, 3차식이라는 것도 우리 곱셈 공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3차식을 수학상에서 A 플러스 B의 3승을 진짜 교과서에 나온 대로 A 3승, B 3승, 3A 제곱 B, 3A B 제곱 이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컴팩트하게 보기 좋게 각각의 3승, 각각의 3승 해주고 2승일 때 2AB였고 3승일 때는 3AB 그 다음에 3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걸 한 번 더 곱해준다. 이 모양을 외워줘야 좀 더 기능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딱 답이 나오죠? 합이 주어졌네? 그러면은 곱도 할 수 있고 합, 곱만 있으면 얘 구할 수 있겠네. 이건 이제 곱셈 공식과 이제 콜라보된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딱 짚으면은 문제를 보면은 어느 선 이상으로 난이도가 넘지 않으면 다 보여 막 눈에서 다 보이니까 네,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언급했던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하고 이제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 두 분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두 분의 합 주어져 있어. 두 분의 곱은 프리패스라는 거. 그 한 문장으로 지금 다 문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토퍼 문제는 이제 조금 복잡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A가 0이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이 그러니까 S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요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이 자, 요거래요. 자, 이 녀석은 통분하면은 SC분의 S 더하기 C니까 요게 요거니까 다시 말해서 S 더하기 C는 A-2분의 2A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요 녀석이 SC 더니까 아니 A-2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해놨어요. 자, 근데 내가 얘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기 좋게 정리해두면 결국 SC라는 것은 A-2분의 1이라는 거고 S 더하기 C는 A-2분의 2A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뭔가 썸씽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 관계식에 대입을 하면은 A와 관련된 식이 나오게 된다. S 플러스 C의 제곱은 1 더하기 2SC이므로 여기다가 요식을 대입하면은 A와 관련된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A-2의 2A의 제곱 그럼 1 더하기 2SC A-2분의 2 자, 요걸 풀어주면 양면에 A-2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4A의 제곱 그 다음에 A-2의 제곱 2의 A-2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분배 법칙으로 A-2 묶어주면은 여기는 A만 남죠. 그러면 여기 A제곱 넘겨주면 3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넘기면 플러스 2A 이퀄 0이니까 따라서 자,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2 계산이 별로 이렇게 예쁘진 않지만 충분히 S 더하기 C하고 SC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서술형이 나오는데 이 서술형은 한 다음 정도 차시에 여러분들이 앞에 숙제를 해오고 그거에 대해 적당한 피드백이 있으면 읽고 나서 좀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볼 거고 그럼 1등급은 좀 맛만 한번 볼까? 자, 지금 1차시에서 할 거면 이제 요거 말 조금만 더 이제 그래프로 넘어갈 건데 자
771번. 다음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SC의 제곱에 S4승 더하기 C4승.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역시 또 제곱에 대한 제곱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S제곱 더하기 C제곱에, 그러니까 S4승, C4승 나고 2SC 제곱. 자, 이걸 빼주면 저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합을 알면 곱을 할 수 있다. 대입, 요거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터프에서 조금 있도는 그래서 그런 문제여서 할 수 있고 772번은 좋은 의미를 갖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결국에 고3까지 수학을 배우고 대학 입시를 치르시게 되는데 그 배운 게 계속 쌓이겠죠. 네. 아, 고1 때 배웠던 그거 까먹었는데 시험에서 내일 합법적으로 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건데, 복합 개념. 고1에서 배웠던 어떤 거, 지금 배웠던 어떤 거 섞어서 문제를 낸다라는 거예요. 자, 고1 때 배운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 근이래. 어떻게? 그래야 있어서. 그쵸. 우리 이런 내용이 있었어. 자, 그래서 다 이렇게 특정할 수가 있는데, 혈내근의 개념이죠. 개수가, 자, 이거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거든. 자, 복수수라는 수의 범주에서 실수하고 허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요. 만약에 개수가 실수고 한 근이 허수면 다른 근은 그 켤레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이네. 실수는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나뉘게 되는데 개수가 유리수고 한 근이 어떤 무리수로 되면 다른 근은 그 무리수에 대한 그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켤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근의 공식 때문이죠. 자, 여기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무엇이냐, 루트를 여기에서만 유일 생산이 가능하냐 다른 곳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a, b가 만약에 실수면은 루트에서 이제 허수도 나오고 무리수도 나오는 건데 루트가 오로지 여기에서만 생산 가능하므로 두 근은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를 띠게 된다는 논리야. 자,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A도 실수고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다른 근을 무조건 이렇게 알 수 있고 수학생 개념에 따라서 두 근의 합이 2 코사인 세타인데 근데 그게 1인다로 이제 얘기를 또 시작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은 A. 이게 마마뿔이 돼서 1이죠. 네. 그렇게 구해주는 그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1등급 풀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진행을 반드시 해 나갈 거고 나갈 테니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그래프가 이제 고난이도 문제 내용이 좋은데 자, 기본형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는 책의 내용을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그 그래프에 대한 얘기에서 한 가지 빠뜨린 내용이 바로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인데 사인 x하고 코사인 x는 서로 다르면서도 좀 뭔가 친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도각의 개념, 아니 여각의 개념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 사인 x에서 2분의 파이. 자, 얘랑 같은 말이죠. 자, 이 녀석은 뭐랑 똑같았었냐면은
우리 그때 이거 그려봤듯이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x축이 아니라 y축을 기준으로 앵글을 움직이면 xy가 바뀌었었다.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x였다. 자, 부호는 이제 요 앵글에서 이게 이제 2사분면의 앵글이니까 얘는 무조건 예각 취급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 x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자,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자, 기본적으로 이 아래 거 노란색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사인을 구하라고 오더를 받았죠. 네. 2분의 파이만큼 간 다음에 예각만큼 전진한 거에 사인을 구하라고 했어. 여기는 사인의 영역이니까 얘는 일단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라고 여기서 이미 답변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부호 판단은 이제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많이 헷갈려. 코사인은 바뀌었다고? 여기 사인의 영역이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많이 사기를 당해. 뭔 느낌인지 알지? 그래서 첫 번째 그 여각에서 변환하기 전에서 그 부호가 결정된다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뀐 건데 이걸 우리 평행이동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고.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사인 그래프에서 무슨 말이에요?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의미하죠. 기본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 2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만큼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면 우리 뭐 그래프에서 그러네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이동한 건데 자 이쪽이 지금 이제 진행 방향 플러스잖아. 그래서 사인이 코사인보다 2분의 파이만큼 앞서 있는 거거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사인이 앞서 있는데, 그러니까 니은이 여기서 맞아 틀려? 잘 보세요. 틀려요. 틀린 이유가 아까 뭐 2분의 파이 관련된 무슨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뒤로 가야지 이제 일치가 되는 거야. 만약 여기서 더 앞으로 가면은 반전이 돼버려요.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앞으로 가면 사인은 이 노란색처럼 돼요.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은 무슨 관계다? 정리, 결론. 자, 사인이 2분의 파이만큼 코사인보다 더 앞서 있다. 앞서 있다라는 말은 더 오른쪽에 있다. 자, 이런 말이 되겠다. 코사인이 좀 뒤에 있는 애다.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이제 그래프에서 좀 언급을 했던 걸 빠뜨려서 언급을 했고, 자,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걸 아예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 문제 풀고 우리가 얼추 그래프의 모양은 이제 봤어 한번. 근데 이 세 개의 정확한 관계는 살짝 그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삼각비는 세 개가 있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 수학하에서 3C2 하면은 세 개의 관계가 있죠. 이렇게 둘로 짝지을 때. 그래서 그 사인하고 코사인, 뭐 코사인하고 탄젠트 이런 식으로. 자, 이 세 녀석을 한 그래프 안에 좀 담아서 그 대조를 한번 볼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밖에 안 되지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2파이까지 한번 다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사인을 중심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자, 여기가 얼마죠?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사인하고 탄젠트하고 콜라보를 해볼 건데 탄젠트가 이렇게 그려질까? 어떻게 그려질까? 좀 더 탄젠트가요. 집에 붙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요. 뭔 말이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당근형 표시 하나. 탄젠트 x와 사인 x는 x는 0에서 만난다? 접한다. 사실 이거는 이거에 대한 증명은 지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죠. 고3 과정에서 미분을 해야지,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인 0과 탄젠트 0이 같은 건 여러분들도 인지하고 있죠. 그래서 만난다라는 건 된 거잖아. 접하려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고3 과정에서 미분을 해보면 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여기서 접하고, 접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접한다라는 거는 잠깐 여기서는 같아지지만 대소 관계는 바뀌지 않는 거거든. 자, 우리 기하학적 관계에서 접한다라는 의미와 접하지 않고 그냥 만난다라는 의미를 구분해 볼게. 왜 항상 만난다는 단어가 미팅 시간도 아니고 수학에 많이 나오는지. 두 개 그래프가 만나고 이렇게 교차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 만나는 지점이 그 지점의 기점으로 대소가 바뀌어요. 네. 근데 접하는 거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오케이? 만나긴 만났어. 근데 대소는 그대로. 이런 성격이 있거든. 조기학적 관계에서. 여기서 그 후자인 접한다. 탄젠트가 지금 2분의 파이라는 그 특이점을 봐볼까요? 4분면별로. 조금 쏠리긴 했는데. 이 관계가 이렇게 돼요.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탄젠트 보라색으로 이걸 정근선으로 또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에서도 정근선이 생기죠.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자, 우리 복잡하니까 사인하고 탄젠트만 보고 있어.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서 어떻게 되겠니? 대칭이니까 이런 상황이 또 되는 거야. 그래서 접한다, 접한다. 그러니까 사인하고 탄젠트는 2n파이에서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소관계 물어보면, 자, 이 파이가 3.1415의 그 파이거든. 그래서 2분의 파이는 몇 쯤 되냐면 얘가 얼추 1.5쯤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780번 거기서는 1이니까 여기 안에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사인하고 탄젠트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누가? 코사인이 들어와 볼게. 코사인이 들어오면 이제 얼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여기 세 개 그래프가 겹쳐지는 여기에서 되게 애매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그죠? 일단 처음에 사인하고 그 코사인을 관계시키면 자, 특이점을 좀 잡아보자고. 자, 요 점 있죠? 자, 사인하고 코사인은 몇 번 만난다? 2번 만나요. 얘는 접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야. 다 어디 계열이죠? 4분의 파이 계열이에요. 얼사탄 같이 마이너스인 3, 4분면에서 3, 4분면은 파이에서 전진하는 거니까 4분의 5파이겠죠. 이렇게 2번 만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러한 정확한 대소관계를 묻는 780번에서 그 1에서 얘네 대소관계를 살펴보면 탄젠트하고 코사인, 사인 얘네들을 보자고 이거야. 탄젠트는 그
탄젠트는 4분의 파이에서 1에 도달하는데 이 1이 뭐야? 사인하고 코사인의 맥스 값이에요. 자, 4분의 파이라는 거는 얼추 4분의 3쯤 되는 거야. 3보다 좀 큰 애야. 그죠? 그러니까 1이 안 되는 애야. 자, 그러면 탄젠트는 증감수죠. 얘가 더 진행해서 오른쪽 진행가 4분의 파이가 되면 그 1이 되는 거고 1보다 좀 작은 뭐 그런 상태야, 그지?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 자, 먼저 사인하고 코사인을 비교해 봤을 때 4분의 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 여기서 만나요. 저기를 경고하기 전에는 코사인이 크지만 경고하고 나서는 사인이 코사인을 이기고 있어. 1은 그 4분의 파이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요. 경과를 했기 때문에 사인하고 코사인의 관계는 사인이 더 커요. 그리고 탄젠트가 중요한데 탄젠트는 이미 4분의 파이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의 최대값인 1을 이미 경신을 했어. 그리고 나서 더 전진을 한 게 1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넘사벽의 세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대소를 비교할 때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림이니까 굉장히 직관적인데 지금 방금 정리한 포인트를 보자면 자, 탄젠트하고 사인은 2n파이에서 접하는 관계다 라는 팩트 한 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젠트는 4분의 파이에서 이미 사인하고 코사인의 맥스에 도달하게 된다.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근데 이거를 잘 정리하지 않고 풀면 되게 막연한 걸로 풀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2n 파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다 주기성을 띠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표현을 봤을 거야. 자, 내가 이런 식을 써봤어. 자, 이 식의 의미가 뭐니? 하면 여러분들은 실제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식은 주기가 2파이인 어떤 함수 f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엄밀히 말해서는 틀립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수학하에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개념을 배웠죠.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역을 해서 주기가 2파인 함수 f를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의 진리집합이 더 큰 거죠? 요거의 진리집합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지금 눈치챌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건 되게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사실. 탄젠트를 보면 탄젠트는 이제 예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죠. 그래서 탄젠트는 뭐 탄젠트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는 파이니까 탄젠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는 메이크 센스가 되죠. 근데 2파이만큼 건너뛰어도 가로 이상하네. 같은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해서 무슨 말이냐? 실제 주기는 얘가 실제 주기라는 거예요. n이 이제 0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기라는 건 더 정확하게 말해서 뭐냐? 여기서 그 중 최소 단위, 즉 미니멈 값이 바로 이제 주기가 되는 거야.
우리가 24시간마다 하루가 새로 반복되잖아. 근데 48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왜냐면은 그 48시간에도 똑같이 오후 8시가 찾아오지만 최저 단위가 24시간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근데 주기함수에서 많이 봤던 이 표현은 그 정확한 동치는 n분의 p 값이 주기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구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얘가 더 대전제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제 주기라는 말은 걔네 중에서 그게 성립되는 가장 그 최소로 만드는 n. 그러니까 이제 n이 이제 최대일 때인 거죠. 자 그러면은 근데 그 TMI 아닌가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가타부타를 따질 수 있는 이제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가 790번이야. 자 방금 내가 지적했던 그걸 논리를 정확히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에서도 주기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기로 했죠? 주기가 파이다?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n분의 파이 중에서 가장 최소값이 주기인 거예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것은 자, 일단 얘네들의 주기를 다 써볼게. 얘는 주기가 파이죠? 네. 2분의 1이니까 2배 되니까 얘는 2파이죠? 네. 파이의 2배, 2파이의 절반. 얘는 2파이의 6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죠? 네. 얘는 파이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니까 주기는 다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의미하는 건 요거기 때문에 이렇게 n분의 파이꼴로 나타내지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n은 정수. 네. 그래서 답이 기니리가 되는 거야. 기니리가. 이거를 만약에 방금 내가 조명했던 이 말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거 뭐야? 이게 자 이제 보라색으로 쓰는 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 이거 주기 파이네? 그러면 주기가 파인 거 고르니까 기억만 고르게 된다고. 정확하게 따지지 않으면. 자, 그래서 얘는 n분의 파이가 주기인 걸 나타내요. 그냥 단순하게 주기가 파인 걸 고르면 790번 문제에서 틀리게 된다. 기억이 많이 봄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이유가 실제 주기가 파이더라도 2파이 단위로 성립하니까 뭐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